자, 3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답을 불러드리면 1번에 2번, 2번의 기억은 0, 니은은 2, 그리고 3번에 3번, 4번에는 이 갈라파고스 제도 섬에 존재하는 이 핀치 새들이 생존 경쟁, 자연선택,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맞는 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1번, 6번에 1번은 잎, 2번에 가, 선충, 나, 플라나리아, 닭, 나비, 3번은 탈피동물, 그리고 4번은 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1번은 히비스커스 써주시면 되고요. 2번은 종자, 3번은 A, 그리고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어떤 동물 종, 이에는 파린 개체의 세포, 가나다의 핵상과 그리고 DNA 상대경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다는 각각 지원기,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간기는 3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지원기, S기, G2기. 구체적으로 각각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S기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S기는 DNA가 복제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S기 이전에 해당하는 G1기 같은 경우에는 DNA가 복제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G2기는 DNA가 복제된 상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표를 살펴보면은 가와 나 중에서 지원기가 있고 다에서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감수분열이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감수분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EN의 핵상이 N으로 변화되는 시점을 기억해야 돼요. 감수 2분열 중기라면 이미 핵상이 N으로 바뀐 시기이기 때문에 다는 이미 감수 2분열 중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가와 나 중에서 지원기 그리고 감수 1분열 중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다면 DNA 상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인 나가 지원기에 해당하고요. 가는 감수 1분열 중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딕을 살펴보면 기억 틀렸고 니은도 틀렸죠. 이과 염색체는 나보다는 가에서 관찰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넘어가서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2번에 대한 문제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가나다가 상동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요.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2N으로 시작하고 총 개수 6개, 2N은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N은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상동염색체가 없어서 그냥 N으로 시작합니다. 다도 마찬가지로 N은 3. 하지만 나와 다에서는 지금 염색 분체의 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다보다는 이 DNA 상대량에 대한 값이 2배겠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하고 표를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요, 지금 이미 1, 0, 2라는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2번 세포를 먼저 살펴보면 라지 T의 DNA 상대량이 0입니다. 만약에 이 특정 형질을 가진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인 이 동물 종은 EN이 6인 상태라면 라지 T와 스몰 t를 모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염색체가. 그치만 하나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다에서는 하나의
만약에 라지 t가 있는 경우라면 스몰 t가 0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라지 t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와 다의 세포들은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상태겠구나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3번의 가이겠구나 라는 것도 추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t가 없기 때문에 스몰 t만 있다는 거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1번 세포가 스몰 t 한 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다가 되겠고 당연히 라지 t가 없을 테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인 나 스몰 t가 2개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3번의 가는 라지 t도 2개, 스몰 t도 2개인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 기억은 0, 니은은 2가 되겠고, 그렇게 판단할 까닭은 지금 설명한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3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동물종 이에는 4인 개체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 그리고 나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염색체가 중앙에 가운데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중기라고 불렀었고요. 이 간은 지금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계속 EN인 상태로 또 변화가 없고, 모세포와 딸세포의 핵형도 동일하게 됩니다. 나는 생식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지금 감수 1분열 중기에서 EN이 N으로 변하게 되죠. 이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 외에 이런 시기들,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다 염색 분체가 분리됐었죠.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A와 B는 핵상은 같다라고 했는데요. 핵상은 동일하죠. 니은 과정 1과 2는 모두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 틀렸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이 동물의 생식세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 조합의 최대 4가지이다. 이거는 맞죠? 왜냐? 2에는 4인 세포입니다. 즉 염색체 쌍이 상동 염색체 쌍이 2쌍이란 얘기고, 2의 상동 염색체 쌍만큼 해주면 4가 되기 때문에 기억 디귿 맞아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 가에 대한 사교이다 라고 하고 설명이 나와 있죠. 가에서는 크고 단단한 씨를 만드는 식물이 잘 자란다. 지금 이게 이 섬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에는 그림과 같이 부리 모양의 변이가 존재하는 핀치 집단이 살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는 부리가 크고 두꺼운 큰 땅 피치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진화 과정을 다윈의 진화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다윈의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려면 처음에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 그리고 짧고 가는 부리를 가진 핀치,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 등 다양한 변이를 가진 핀치들이 존재했겠죠. 핀치들이 존재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먹이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먹이 경쟁을 하고 났어. 그 다음에 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기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이 핀치가
많이 살아남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단단한 씨를 먹기에 더 유리한 형질을 가진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되겠죠. 더 잘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될 거고, 이것이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길게 쓰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존 경쟁을 한다. 그리고 자연 선택되고 이것이 진화한다 라는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생물집단 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T1부터 T3일 때 가에서 유전자형에 따라 개체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 유전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구분을 이렇게 라지 A로 되어 있는 개체수, 라지 A, 스몰 a로 되어 있는 개체수, 스몰 a로 되어 있는 개체수로 해놓고 이제 각각 T1, T2, T3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T1과 T2는 산불에 의해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T1, T2, T3가 각각 유전자형 라지 A,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A, 그리고 대립 유전자 스몰 a에 대한 비율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라지 A 같은 경우 지금 T1은 라지 A를 가진 유전자형이 4개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4. 그리고 라지 A, 스몰 a를 가진 개체수가 3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라지 A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3. 반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스몰 a의 수도 3이 되겠죠. 그리고 스몰 a가 가지고 있는 개체수 5개. 즉 5개지만 스몰 a가 2개 있기 때문에 2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8 더하기 3에서 여기는 지금 11, 여기는 지금 13이 되겠죠. 이어서 T2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 라지 A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수 1마리, 즉 2가 되겠죠. 왜 2가 되는지 알겠죠? 라지 A가 지금 2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라지 A 스몰 a는 0, 그리고 스몰 a가 3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즉 6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T3에서도 라지 A가 3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6, 스몰 a가 9이기 때문에 스몰 a의 유전자가 18 정도 되겠죠. 물론 이제 대립 유전자 빈도를 구해주려면 이 둘의 합을 분모에 넣어주면 되긴 합니다. 요렇게 24 여기는 뭐 8 더해주면은 24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의해 유전적 부동이 일어났다. 병목 현상이 유전적 부동의 한 예시였죠? 맞습니다. 니은, 가의 유전자 풀은 T1일 때와 T3일 때가 같다. 유전자 풀 계산을 우리가 대립 유전자 빈도로 한번 계산을 했었죠? 지금 보다시피 총 개체 수는 총 개체 수는 지금 12마리로 동일하지만, 뭐 대립 유전자는 총 24개지만
동일한데 지금 라지 A의 대립 유전자와 스몰 A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 값 전혀 다르죠. 니은 틀렸습니다. 가에서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빈도는 T1일 때가 T2일 때의 2배이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2배가 안 되겠죠? 24분의 11과 24분의 6으로 한다면 훨씬 더 T1이 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6번입니다. 다음은 동물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나비, 선충, 플라나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보기를 이제 살펴보면요. 가나다는 모두 발생 과정에서 원구가 A가 된다. 원구가 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선구동물, 항문이 되는 경우를 후구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가와 다는 모두 기역에 속하고 기역은 탈피동물과 촉수단윤동물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와 다는 하나의 체절이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나비와 선충은 탈피동물에 해당하고요. 플라나리아는 촉수 담륜 동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일단 둘 다 선구동물이기 때문에 A는 입이 맞고요. A는 입. 가나다가 각각 무엇인지 써보자 라고 했어요. 가와 다가 모두 기역에 속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비와 선충이 각각 가와 다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 중에 없는 나가 플라나리아가 되겠죠. 그리고 나와 다 중에 하나는 체절이 있다 라고 했어요. 이 중에 체절이 있는 경우는 나비가 되겠죠. 나비가 체절이 있기 때문에 다는 나비, 가는 선충이 되겠습니다. 이 선충, 회충 같은 경우는 원통형이지만 체절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환연동물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3번의 기역. 기역은 탈피동물이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 골격을 벗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4번의 나는 지렁이와 더 유형 관계가 가깝습니다. 왜냐? 지렁이가 환연동물, 촉수담륜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촉수담륜 동물 중에 하나인 플라나리아는 지렁이와 유형 관계가 가깝다. 이 정도면 봐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7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는 가나다라의 학명을 작성을 해놓은 거고 그림은 가나다라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무궁화, 소나무, 소리끼는 각각 가나다 중에 하나이며 가나다라의 3개의 속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와 B는 다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무궁화, 소나무, 솔리끼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해보면 무궁화는 속시식물, 소나무는 겉시식물, 소리끼는 이끼였으니까 우리 3개의 태를 배웠었어요. 기억날까? 기억나면 좋겠어요. 3개의 태를 배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가장 안쪽에는 아무래도 속시식물과 겉시식물에 대한 구분이 있겠죠. 여기 무궁화, 그리고 소나무, 소리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각각의 이제 A, 가나다, B 중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C방이 있다. 즉 겉시식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B는 겉시식물입니다. 즉 가는 소나무가 되겠네요. C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A가 소리끼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소리끼, 그리고 가와 나, 여기 가는 소나무. 사실 우리가 학명을 보고도 소나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히비스커스 봤던 거라 기억이 나겠죠? 무궁화, 나는 무궁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는 뭔지 나와 있지 않지만 B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라는 A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시식물과 속시식물, 그리고 이렇게 소리끼와의 차이는 종자를 형성한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거 1번의 답에서 무궁화의 속명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냥 히비스커스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속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명은 속명과 종소명,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명명자까지 적어준다고 했었죠. 명명자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괜찮지만 속명과 종소명은 기억해주자. 그리고 속명은 앞에 대문자로 작성해주자 라고 했고, 여기서는 무궁화의 속명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나의 히비스커스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기억은 종자. 그리고 A랑 B 중에서 당연히 우산 있기와 유형관계에 가까운 건 A겠죠. 왜냐면 아까 지금 우리 여기 나왔던 이 A는 지금 소리끼라고 되어 있죠. 소리끼 같은 경우에는요, 선태식물문에 속하고요. 우산이끼 같은 경우에는 태류식물문에 속합니다. 요 태 형제들의 다 가까운 유형 관계에 속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8번입니다. 생물은 세계종, 그리고 삼역 분류 체계에 따른 역을 가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대장균은 세균역, 고사리는 식물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는 진핵생물역에 있는 식물계에 고사리가 있죠. 그 중에서도 양치 식물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호열균, 얘는 열, 호, 아주 뜨거운 것을 선호하는 균이죠. 그래서 고균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는 이 가의 세 종이 모두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핵막이 있다. 또는 뭐 A가 있다. 종자로 번식한다. 같은 것들이 있네요. 네.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세포벽은 A에 해당한다. 지금 대장균도 극호열균도 고사리도 모두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대신에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 고사리는 식물이죠. 세포벽인데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극호열균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은 아니지만 유사한 세포벽을 가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가의 3개의 종 중에서 기억을 가지는 생물이 있다. 없죠. 아무도 없죠. 왜냐? 대장균도 극호열균도 그리고 심지어 고사리도 포자를 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대장균과 극호열균 사이의 유형 관계는 고사리와 극호열균 사이의 유형 관계보다 가깝지 않죠. 왜냐면 대장균과 극호열균 둘 다 이름이 좀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세균력과 다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이 고균력 그리고 진핵생물력 요 두 가지가 더 유형 관계가 가깝습니다. 세균력보다. 그래서 고균력을 세균력과 비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핵생물력과 비교할 때 유형 관계가 더 가깝다라는 거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3단원의 2회 형성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은 순서대로 1번에 4번, 2번에 A는 수컷, B는 암컷, 3번은 8분의 1,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은 공통점은 삼배업성 동물인 거, 좌우대칭 동물인 거, 차이점은 가가 후구 동물, 나가 선구 동물이라는 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DNA 염색체 뉴클레오솜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기억이 염색체, 니은이 뉴클레오솜이죠.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 근데 얘가 몇 개? 8개. 그래서 팔량체라고 해요. 얘와 DNA가 묶여있는 상태를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요. 디귿이 DNA입니다. 사람은 체세포마다 염색체의 수가 서로 다르지 않죠.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어요. 니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니은, 뉴클레오솜 맞죠? 디귿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부위가 있다. 즉, 이 부위가 뭐야? 유전자가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어떤 동물 종 2에는 유기인 개체 A와 B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상동 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 N을 준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가를 보면은 얘는 지금 2에는 6. 얘도 마찬가지겠죠? 2에는 6. 얘는 N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나다 중에서 2개는 A의 세포고 1개는 B의 세포다. 2개가 A의 세포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염색체가 하나 있습니다. 요 상동 염색체는 성 염색체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X, Y 염색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보통 크기가 작은 염색체가 Y 염색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도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구나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와 다는 A의 세포이고 가는 B의 세포입니다. 즉 B는 암컷, A는 수컷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왜 그러냐고 한다면 크기와 모양이 다른 이 성염색체, 그 중에서도 이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나와 다이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어떤 동물 종 2에는 4, 암컷 개체 가와 수컷 개체 나의 모든 염색체와 일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딱 보기에도 요 염색체 Y 염색체구나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라는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 라지 B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대립 유전자 조합이 가와 동일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가와 동일하려면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가져야 합니다. 자, A 염색체 먼저, A를 가지고 있는 요 하얀색 염색체 먼저 살펴볼게요. 나에서는 무조건 라지 A를 줄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가와 동일해지려면은 스몰 a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부터 스몰 a를 받을 확률 2분의 1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b만 가지고 살펴볼게요. 이 자손이 라지 b, 스몰 b를 모두 가지려면 여기에서는 y형 색채를 가지면 안 되겠죠. 나에서. 즉 라지 b를 가져야 합니다. 2분의 1. 그리고 여기에서는 라지 b를 내가 여기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 가의 세포에서는 스몰 b를 받아야 되겠죠. 즉 내가 지금 요 라지 b, 스몰 b를 만들기 위한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일들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2분의 1도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같이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8분의 1.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체의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 우리 앞에서는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도 살펴봤어요.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유전자 흐름 그리고 유전자 부동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개체군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하는 현상, 그리고 특정 대립 유전자가 개체군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이주 이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나가 유전자 흐름, 가가 유전적 부동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바로 보면 가의 원인 중에는 병목 현상 그리고 창시작용가 있었죠. 기억 맞습니다. 나는 유전적 부동 틀렸고요. 나가 일어나면 자손 세대의 유전자 풀이 부모 세대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어요.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가서 표는 삼역 분류 체계, 가나다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각각 고균력, 세균력, 진핵 생물력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리고 A는 있음과 없음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바로 위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 문제가 나오면 내가 표현을 좀 무시하고 먼저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게 좋아요. 일단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고, 핵막을 가지고 있는가, 핵막을 가지고 있는가는 막성 세포 소기관, 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냐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고균력 없었죠. 세균도 없었고 진핵 생물력만 있었습니다. 자, 펩티도 글리칸. 펩티도 글리칸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세포벽을 가지는 애는 세균력 하나밖에 없었죠. 이것도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은 고균력에도 없고 진핵 생물력에도 없습니다. 자, 지금 양쪽 다 없음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가 없음이구나. 이렇게 채워볼 수 있고, 당연히 다가 고균력,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 없는 가가 진핵 생물력, 나가 세균력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진핵 생물력 맞고요. 대장균은 나에 속하고요. 나에는 히스톤 단백질을 가지는 생물이 없죠. 세균은 히스톤 단백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림은 식물 가나다라의 개통수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지금 뭐 백합, 석송, 뿌리끼, 은행나무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하고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가는 관다발이 없는 비관다발 식물입니다. 즉 뿔 이끼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뿌리끼는 각태식물문입니다. 뿌리끼가 아닌 다른 이끼들, 태 형제들도 다 가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포자를 이용하는 석송이 나에 해당합니다. 종자를 형성하면서 씨방이 없는 겉씨식물에는 은행나무가, 속씨식물에는 백합이 포함되겠죠.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가는 태교식물문 아니고 각태식물문이라고 했어요. 나에는 채관과 헛물관으로 이루어진 관다발이 있죠. 지금 나와 다는 다 채관과 헛물관으로 이루어진 관다발을 가지고 있고 나만 채관과 물관이에요. 다와라 모두 밑씨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밑씨가 씨방으로 둘러싸여 있냐 없냐의 차이였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4번이 답입니다. 자, 7번. 그림은 5가지 동물 분류군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선형동물, 환형동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요 둘의 차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형으로 들어간 애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탈피동물에 속한다고 했어요. 촉수담륜동물이 아니라 바로 선형동물. 여기지. 선형동물문. 얘네가 이제 탈피동물에 속하고 편형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이 이제 촉수담륜동물에 속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도 하나씩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것부터 한다면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나비나 뭐 가재, 꽃게 같은 것들. 그리고 선현동물 같은 경우에는 해충 같은 것들이 많다고 했죠. 해충, 선충, 유충. 그 기생충에 해당하는 애들이 선형동물에 많다. 환형동물은 지렁이, 거머리, 연체동물은 조개, 아니면 뭐가 있더라? 오징어, 문어, 조개나 달팽이 같은 애들은 폐각을 가지는 애들이라고 했고 내부 속살은 말랑한 몸이라고 했죠. 편형동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 플라나리아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머리는 기역에 속한다. 맞죠? 니은 촉수담륜동물은 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니은에 속하는 동물의 몸에는 고리 모양의 체절이 있다. 요거는 환형동물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표는 동물 6종을 가와 나로 구분했다. 자, 선충, 다슬기, 메뚜기로 가는 성게, 불가사리, 우렁생이. 가와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 6종의 모든 공통점을 적으면 되겠죠. 바로 공통점은 삼배업성. 삼배업성 동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좌우대칭. 모든 동물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해당한다라는 거. 차이점은 가는 후구동물라는 선구동물이었어요. 다시 원구가 항문이 되면 후구, 입이 되면 선구였죠. 요 형성평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